앞으로 돌아가긴 할 건데 지금 앞에 있는 게 다 삼각형 내부에 몇 대 몇만 있어서 삼각형 외부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은 니네 편하게 그리셔도 돼요. 문제 풀 때 연습장에서 푸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아본 데만 그림을 그리시면 되니까. 내가 A가 0,3이라고 했고 B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에요. 일단 이 길이는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구해보면 루트 X 차이가 8칸, Y 차이가 6칸. 어이구, 공교롭게도 아까랑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가계이동분선이 요건데 여기서 대포 쏘고 여기서 대포 쏘면 짧은 길이, 이게 긴 길이 짧은 길이까지 거리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찾아야 돼요. 여기는 또 얼마냐? X가 4칸, Y가 3칸, 5네요. 그쵸? 3대 4대 5니까. 그러면 2대 1인데 뭐가 2대 1이냐면 여기서 봤을 때 이만큼이 2고 이만큼이 1입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얘는 지금 미지수란 말이야. 여러분, 얘가 미지수죠? 그럼 난 얘를 한 번에 구하려고 해. 그럼 외분을 이용할까 내분을 이용할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와 얘를 알죠? B와 C를 알아요. 나는. 그러면 B에서 D까지 갔다가 C에 도착하는 거로 보면 외분점이죠. 요 BC 내부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야. BC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D가. 그러니까 외분점으로 구할 거예요. 외분점으로. 몇 대 몇 외분점인가요? 봤더니 2대 1 외분점이야. 맞아요? 2대 1 외분점을 구할 거야. 그러면 뒤에 좌표는 바로 구합니다. 2 빼기 1은 1, 2 빼기 1은 1, 2, 4, 8, 1, 8은 마이너스 8인데 그걸 빼. 그쵸? 2, 0은 0인데 1 이거를 빼. 그러면 16,3이야. 계산 한 번에 끝났고 얘네들을 더하세요 하시고요. 괜찮아요? 외분점 한 번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만약에 내분점만 이용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분점만 이용해야 돼? 그럼 봐봐요. A, D에 1대1 내분점이죠. 뭐가? C가. 그러니까 B와 이것도 괜찮긴 해요. 안 괜찮은 건 아니에요. 1대1 내분점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죠. 그래서 X좌표의 합이 Y좌표의 합이 4,0이 되게 하면 돼요. 그러면 2, 4, 8에다가 8 더하니까 16, 2, 0은 0에다가 3 넘기니까 3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해도 되는데 방정식을 한 번 더 풀긴 해야 되잖아요. 이건 그냥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분점으로 보이는 사람은 외분점 사용하는 게 낫다. 이제 나의 주장이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외분점이 잘 안 되면 내분점만 사용해서 하는 게 연습을 빨리 하면 빨리 극복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앞에 안 한 거 무게중심 할 차례죠. 맞죠? 무게중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은 결론만 외우면은 아주 심플한 공식이고 쉬워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를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 테니까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이게 무게중심이 왜 저런 공식으로 나와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 저는 전혀 안 궁금한데요. 그런 친구들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내가 아주 좋아해요. 결론만 기억해도 되는 식이라서 사실 과정 니네 선생님 할 거야? 그러면 기억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론만 기억해도 돼요. 무게중심은 3분의 x 합이에요. x의 합 3분의 y 합이에요.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결론만 기억해도 된다. 결론만 기억해도. 근데 그 와중에 왜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이 밑에 증명을 이렇게 해놨죠. 그 증명을 지금 해볼게요. 간단한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게중심은 중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중선. 중선이라 하면 이 점을 찾게 돼 있죠. M의 좌표는 x2, x3의 평균이고 y2, y3의 평균이에요. M의 좌표는. 그리고 무게중심은 이렇게 무게중심을 그려보시면 여기가 위에서부터 몇 대 몇인지 알고 있나요? 2대 1이 됩니다. 이거는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그 닮음 뒤쪽에 배워요. 얘가 2대 1이 되는 걸. 여기가 2대 1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점과 M점에 (2 대 1) 내분점을 찾고자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거든요. 증명이 2랑 1을 더하면 3이죠. 이거랑 이거 곱하면 분모 약분되고 뭐가 되죠? x2 더하기 x3가 되죠. 이렇게 곱했을 때,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약분되고 1이랑 얘를 곱하면 그냥 x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약분되고 y2랑 y3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이제 1하고 얘니까 y1이 되죠. 그래서 증명 끝. 증명 간단하죠. 그죠? 결론만 기억해도 상관은 없어요. 무게중심은 x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세요. y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세요.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문제 볼까요? 결론만 기억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무게중심이 원점이래. 얘랑 이렇게 한 거랑 얘랑 이렇게 하는 게 원점이래. 그러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죠. 연립하자. a가 2였고 2 넣으면 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끝. 그러니까 결론만 기억해도 문제는 틀리니까 무게중심은 진짜 결론만 기억해도 돼요. 자, 무게중심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건데 이게 사전 지식으로 알면 좋겠는 거예요. A로부터 M 대 N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에요. B로부터 M 대 N 비율이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해놓을까봐. C로부터 M 대 N 인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걔로부터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은 무게중심이 원래 무게중심과 동일해요.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동일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이렇게 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M 대 N인데 여기서 M 대 N 이러면 안 되고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M 대 N으로 돌려서 생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해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문제가 그런 거예요. ABC 있고 ABC에서 세 변에 AB를 2대 1 내분점, BC에 2대 1 내분점, CA에 2대 1 내분점을 하면 DEF. 지금 2대 1, 2대 1, 2대 1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선분 순서상. 그렇게 했을 때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뭘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냥 X, 그냥 Y 의 합을 3등분한 것과 동일합니다. 얼마니? 이건 얼마니? 마이너스 3이야. 이거예요. 2,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몇 대 몇, 몇 대 몇. 원래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혹시 왜 일치해요? 라고 궁금하면 이제 실제로 다 계산을 해보면 일치가 되는 걸 알게 되긴 하거든요. m대는 내분점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좌표 x1, x2 뭐 해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이거의 무게중심 구해보면 싹 다 약분되고 지워지면서 원래랑 똑같이 나와요. 못 믿겠어요? 아니면 이걸로 해보면 되지. 이걸로 숫자로 해보면 되지. 2대1 내분점 이렇게 찾아보면 되지. 해요? 아니에요? 이거 2대1 내분점 찾으면 되지. 찾아보면 해설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결론만 한번 볼까요? 해설. A가 2,-1이고 B가 3,-4하고 C가 -3,2잖아요. 얘와 얘 2대1 내분점이 4,-3이 돼요. 얘 B와 C의 2대1 내분점은 -1,0이고요. 얘 내분점은 3,0이 돼요. 구해보면 그렇게요. 얘네 무게중심 구해보면 DF의 무게중심 구해보면 4, 3, -1 -3, 0이가 그래서 2,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문자로 확인을 원하시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지. 기억하세요. M 대 N이 됐을 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자, 우와. 그래서 내분, 외분까지 다 했어요. 이거는 연습 문제는 풀어보셔야 돼. 연습 문제는 싹 다 풀어보시고 그 유형표는 선택. 해볼 사람은 하시고 학기 중에 할 사람은 학기 중에 하셔도 돼요. 개념표는 꼭 풀어보시고. 우리 반은 그냥 싹 다 했으면 좋겠네. 유형표도. 아니면 할게요. 수업 시간에 해볼게요. 복습하면서 쭉 한번 유형편으로 한번 해보던지 할게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할게요. 이게 조금씩 땡겼어야 시간을 땡겼어야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선은 왜 1차 함수라고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함수가 아닌 직선이 있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는 몇 이런 애가 있죠. y는 몇 이런 애가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y는 ax 플러스 b 꼴로 되어 있는 애를 1차 함수라고 부르죠. a는 0은 아닐 때 이걸 1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x는 몇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있죠. 이걸 뭐라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함수가 아니거든요. 함수에 대해 배웠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씩 만나야 함수인데,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세로선을 그렸을 때 무수히 많이 만나잖아요. 함수는 세로선을 그렸을 때 하나씩만 만나야 되고,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렸을 때 하나씩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죠? 함수 1대1. 그래서 이게 이런 걸 함수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형은 방정식인 거예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근데 y는 없긴 하죠. 지금은 y 앞에가 0인 거라서 0y에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요. 도형은 다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함수 아닌 거는 함수는 함수 쪽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어서 이거는 2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함수가 아니니까 세로선 그어서 여기 두 군데 만나니까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렇게 이름이 겹치게 불러야 되면 함수 쪽으로 부를 수 있는 건 무조건 함수로 불러요. 그리고 함수로 못 부르는 도형은 도형의 방정식으로 부릅니다. 알겠죠? 둘 다 같은 포물선인데 모양도 똑같이 그리더라도 얘는 옆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으로 부르고요. 이건 2차 함수라고 불러요. 함수로 부를 수 있으면 우선 함수로 부른다. 그거는 약속이에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다 직선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그 중에서 이 친구는 많이 안 다뤄요. 다행이죠. 이 친구도 안 다룹니다. 안 다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다뤄요. 근데 얘가 주인공이죠. 자, 1차 함수. 중2 때 똑바로 했으면 쉬울 수도 있고 중2 때는 어떻게 썼냐면 한 점을 지난다. 예를 들어 뭐 3,2를 지나면 기울기가 3인 방정식을 우리는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쓰냐면 y는 3x 플러스 y절편을 모르니까 3,2를 대입해서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y는 3x 마이너스 7이라고 써왔어요. 맞죠? 중2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조금 방식이 달라요. 이거를 안 씁니다. 아예 안 써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 직선의 근본이 뭔지 알아요? 직선은 뭐가 근본이게요? 기울기가 근본이에요. 직선의 정의 자체가 기울기예요. 이 친구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사선으로 그린 이 친구를 이걸 어떤 식으로 정의하면 이 사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얘의 직선의 정의예요. 자, 내가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 건 알지만 x, y가 그리고 지나가는 자취의 방정식을 그릴 거야. 그게 직선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점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는 점은 알려줬어요. 지나는 점이라고 합시다. 지나는 점을 알려줬어. 이게 이거고 얘는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있어요. 얘는 계속 움직이는 점, 고정점이 아니라 동점이에요. 동점. 움직이는 점이니까 자취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얘가 발자취가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면서 그려내는 도형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얘는 탁 땅에 박혀 있는 정점이고요. 앞으로는 고정점이라는 말보다 그냥 정점이라고 말해요. 움직이지 않는 점. 우리가 지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면 아까 뭐예요? 3,2가 정점인 거예요. 3,2는 지납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녀석들이 그리는 자취를 식으로 나타내 볼래? 이게 직선이에요.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뭐로밖에 못 표현한다고? 기울기. 기울기 구하러 봅시다. 너무 평행 같지가 않아. 몇 칸에 몇 칸 갖는지가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빼기 x1, y 빼기 y1 이렇게 간 거죠. 이게 기울기예요. x 몇 칸 갖니에 대해서 y 몇 칸 갖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쌤, x가 큰지 x1이 큰지 어떻게 알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요.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냥 빼던 거에서 빼면 돼요. 얘한테서 얘 빼든지 얘한테서 얘 빼든지 빼던 거에서 빼면 돼요. 요거가 뭐가 됩니다?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가 m인 거예요. 이게 직선의 정의라고. 끝이야. 직선의 정의 대로 우리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직선의 방정식은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자, y는 기울기
x 빼기 g나 y g나야. x 빼기 x 지나는 점의 좌표, y 지나는 점의 좌표. 알겠니? 자, 확인하자. 확인 들어가자. 저 문제 보자. 3,2를 지나며 너무 멀어서 다시 쓰는 거야. 기울기가 3인칭. y는 기울기에 x 빼기 지나고 y 지나요. 그러면 3x 빼기 9 플러스 2 해서 3x 빼기 7인 거야. 저게 나오는 거야. 앞으로는 이것만 쓸 거야.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 내가 말하는 이 이상한 표현을 익숙해져야 돼. y는 기울기에 괄호 열고 x 빼기 g나 더하기 y 지나요. 쌤, 왜 얘는 빼고 얘는 더해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짓을 해준 거잖아요. 얘도 뺐었고 얘도 뺐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y는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니까 얘는 넘겨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지나는 점은 무조건 빼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볼까요? y는 mx 플러스 b인데 지나는 점이 아까 x1, y1이라며 넣어봤다? y1은 m의 x1 플러스 b고 내가 b 구하고 싶잖아. b는 뭐예요? y1 빼기 mx1이에요. 이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식을 보시니까 mx 플러스 y1 빼기 mx1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 인수분해가 되는 애는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안 들어요? 들죠? m으로 묶었어요. x 빼기 x1이 됐고요. y1이 있죠. 어떤데? 맞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걸 고스란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b를 구하는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생략하고 그냥 바로. 저거는 뭔가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안 복잡한가? 저 계산은 너무 간단해서 쉬운가? 근데 그 계산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계산조차. 그냥 바로 지난다니까? 봐봐. y는 기울기 x 빼기 g나 y g나 끝이라니까. 그럼 y는 3x 마이너스 9에 이 정도 암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끝낸다고. 이렇게 번거롭게 b를 다시 구하거나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운 걸 이제 잊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서 아예 안 쓰니까. 아예 안 써요. 단 한 번도 안 쓸걸요. 입에 붙이셔야 돼요. y는 기울기 x 빼기 g나 y g나요. x 빼기 g나 y g나요. y 잡고 g나는 거 이상해요? 근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돼요. 자, 봐봐. 여기 써 있는 게 그거고요. 정의로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정의로 이 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x1, y1에서 움직이는 점까지 기울기 하나만 구해봤더니 나온 식이에요. 기울기가 그 직선의 근본이에요. 기울기로만 얼마만큼의 그 직선의 방향을 표현할 수가 있는 유일한 한 도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날 때는 두 점의 기울기는 따로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 잘 못 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어떻게 갚는지 구하는 거예요. 뭐 왼쪽 오른쪽은 x좌표가 작은 쪽이 왼쪽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 갔는지 기울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써야 되면 x 빼기 g나 y g나예요. 잠깐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확인 한번 좀 쉽게 해볼까요?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다시 x가 3칸, y도 3칸이니까 1이죠. 그러면 y는 1에 x 빼기 2 더하기 6으로 하는 거랑 y는 1에 x 빼기 1 더하기 3으로 하는 게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지나는 점을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다고. 안 달라요. 2,6을 지난다고 했을 때도 y는 x 플러스 4고요. 마이너스 1,3을 지난다고 했을 때도 y는 x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지나는 점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지나는 점은 숫자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내가 선택하면 돼. 0이 있으면 제일 좋고 양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더 좋고 음수가 없으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나는 점은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 이게 있고 뭐 x좌표가 같으면 x는 x1 이런 거 있고 이거는 뭐 설명은 하지만 문제로 다루진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식은 외우려면 외우고 말려면 마세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x절편, y절편을 알 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 뭐 이런 데 있어요. y절편이 이런 데 있어요. 이 직선을 구해보라. 여러분이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로 구할 수 있거든요. 얘를. 그러면 이 양변에 a, 뭐 ab를 양변에 b만 곱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a분의 bx랑 y는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1. 여기 b를 곱해줘야지. 미안, b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저 직선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몇 칸에 몇 칸 갔어요? a 칸에 마이너스 b 칸 맞죠? 그렇죠? a 칸에 마이너스 b 칸 맞고요. y절편 b예요. 굳이 이걸 외워서 정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이거는 책에 소개되어 있지만 외우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괜히 뇌 용량 차지하는. 외우려면 외워요. 저걸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냥 기울기 찾고 y절편 보이면 쓰는 거지.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외울 사람은 외우세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식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더하면 자, 그 다음에 x축의 평행 수직 뭐 이런 거는 y는 얼마, x는 얼마 이건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데 a도 0도 아니고 b도 0도 아니면 그냥 1차 직선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거고 a가 만약에 0이면 y는 얼마처럼 나와서 x는 얼마처럼 나와서 그냥 y축의 평행한 직선 되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y는 얼마처럼 나와서 상수함수 되는 거예요. x축의 평행한. 그러니까 밑에 두 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거. 요거 이해도 잘 안 되는 거. 이 식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좀 얘기하고 문제는 아마 조금 앞에 부분만 좀 풀어볼 것 같아요. 이거를 문제 풀어볼 때는.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셔야 돼요. 직선 플러스 k 직선은 0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뭐라고?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 정점이 뭐냐면 이게 정점, 고정점인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한 등식 배웠나? 한 등식 배웠죠? 자, 이런 항등식 배웠어요? K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K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A, B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K 값과 상관없게 만들려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0이 되면 없어지면 B가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죠? 황등식에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식의 구조를 잘 볼래? 저 식을 보자. 다시 쓰자면 이게 K값과 상관없는 항등식이라고 보면 K값과 상관없으려면 뭐가 0이어야 되죠? 그 옆에 곱해져 있는 애가 싸그리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해석해요? 그냥 직선으로 해석하죠. 는 0 붙은 순간 직선으로 해석하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운 거잖아. x, y 두 문자에 대한 식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자연스럽게 얘가 얼마가 돼요 또? 얘가 0이 돼요. 그럼 얘도 뭐예요? 직선이 되죠. 얘와는 다른 직선이죠. 서로 다른 직선. 그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내가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 했어요. 미지수가 두 개예요. ABC는 숫자지 미지수가 아니잖아. 여러분 알죠? ABC는 숫자예요. 지금 내가 그냥 ABC라고 썼지만 뭐 1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x, y에 대한 무슨 방정식이에요? 연립 방정식이죠. 아니에요?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죠.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뭐가 나온다고 배웠어요? 중2 때? 근이 나온다고 배웠죠. 그게 교점이에요. 그래프상에서 교점. 얘네 둘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얘는 결국 K가 숫자로 바뀌는 순간 다시 뭐가 돼요? 전체적으로 직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교점을 구하고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식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으로 해석한 다음에 얘가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어렵긴 하죠. 어려운 거 맞거든요. 나도 어렸을 때 이게 진짜 이해가 잘 안 됐었던 거였거든요. 힘들었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외워서 나중에는 했는데 실상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는 거야. 항등식 해석할 때 얘가 K값과 상관없이 어떤 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가 0, 그러면 나머지도 0이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니까 이 식도 K값에 상관없이 얘가 0이 되는 애와 얘가 0이 되는 애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반드시 지나가는데 이 도형 자체가 뭐예요? 직선이에요. x가 2차로 바뀌거나 y가 2차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k가 뭐 0이 극단적으로 0이 되지 않는 한 0이면 원래 한 직선이 되겠지. 첫 번째 직선만 있는 거겠지. 근데 그 외에 다른 숫자가 되면 그냥 몇 x 몇 y 몇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쌤 x가 없어지면요? 그러면 뭐 x가 없어지더라도 y는 몇 이렇게 해서 직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의미한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은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만 하니까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긴 하다 이거야.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야. 근데 이 식의 의미 자체는 그거는 거지.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인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맞춰서 아셔요. 나중에 하나 더 배우는데 원의 방정식에서도 1 플러스 K1은 0을 배워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배울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부르는 이유.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때의 정점이 왜 이 교점이 되는가에 대한 이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반드시 얘네들의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 근이 교점이 되고 그 교점은 K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혹시 이거 요거 궁금하면 유튜브 찾아보세요. 유튜브 찾아보면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씩은 다른데 결국은 항등식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분들이 제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적절하게. 내가 한 말을 뭐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얘가 0, 얘가 0이 돼야 되는 방정식과 방정식을 푸는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기 밑에 그 얘기가 또 있어요. 식은 여기 뭐 되게 길게 써놨는데 결국 그거예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뭐 얘네들을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K가 어떤 실수가 되면 얘가 직선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깨져서 안 나와? 직선 플러스 K 직선은요. 이거는 문제 나중에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배워야 될 직선의 기본 이론이었고요. 앞으로 슉 돌아가서 이제 이론 전체적인 걸 한번 훑어봤고 그 유형에서 그거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기본 문제 몇 개만 풀고 끝낼게요. 이거는 1일 테스트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1일 테스트 안 나와. 앞에까지만 나와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걸 땡겨 쓴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만 풀어볼게요. 이거 왜 안 나와? 난 넘겼는데 잠깐만. 몇 개만 할게요. 보자. 1번 2, 마이너스 5, 4, 3을 이은 성분의 중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럼 중점을 찾아야겠네. 중점 찾아보면 얘와 얘의 절반, 얘와 얘의 절반 찾았어요. 기울기는 2래요. 그러면 직선을 찾아보자. 2에 x 빼기 지나 y 지나 y는 2x 마이너스 7 끝. 하나 더.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같이 복습하면서 하는 거죠. A와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좀 귀찮게 하네. 자,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해보자. 이게 오늘 테스트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분 구하는 거. 내분점을 구해보면 3분의 이렇게 곱하면 1, 1은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1, 3은 마이너스 3, 2, 6, 12니까 3분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분의 9 이거를 지나면 점과 마이너스 2과 4를 지나면 돼. 와, 이거 두 점을 지나는 거야. 기울기 찾으러 가자. 왼쪽 점에서 한 칸 오른쪽 점에서 한 칸 내려가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x 빼기 지나 y 지나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끝.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너무 빨라요? 그냥 내분점 구할 수는 있죠? 내분점 구하고 지나는 점 하나 더 알려줬는데 얘가 왼쪽 점이라서 나는 기울기 구할 때 항상 왼쪽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죠? 한 칸 내려갔죠. 한 칸 내려갔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x 빼기 1 지나는 점에 y제곱 3 됐죠? 하나 해보자. 여러분 하나 해봅시다. 1-3번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쉽게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빨리 되는 친구들은 나왔겠죠. 그죠? 무게중심은 x를 싸그리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6, 3분의 0이라서 2,0이 나와요. 2, 무게중심과 a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그래서 a랑 이렇게 써놓고 얘가 왼쪽 점이니까 한 칸 같고요. 5칸 갔어요. 한 칸에 5칸. 그리고 지나는 점은 얘로 했어요. 0이 있어서 x 빼기 지나 y 지나 5x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끝. 됐어요? 하겠어요? 안 돼도 되게 해야 돼요. 그 유형 2번까지만 할게요. 정점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요게 오늘 할 거예요. 마지막 유형이에요. 희망적이죠? 갑자기 희망적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A, B, C가 있어요. 삼각형에 A를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오, 기가 막히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A를 지나는 직선이 내가 저걸 보고 그린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예요. 읽어주세요.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평면좌표에 예쁘게 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더 시간만 가요. 생각해보면 대충 그리고 평면좌표에 예쁘게 그려야 되는 순간이 있기는 해요. 아까처럼 그 Y축에 놓여있는 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충 그렸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그 옮겨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삼각형 그리고요. 얘를 지나면서 이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 그러면 중선 그리면 돼요. 뭐라고? 중선 그리면 된다. 수직 2등분선은 아니에요. 중선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가면 되죠. 평균 구하자. 평균 얼마니? 4와 얘 더해서 2니까 평균. 얘와 얘 더하면 0이니까 얘와 얘 지나는 직선이에요. 얘와 얘 지나는 직선. 그러면 한 칸, 두 칸 내려갔네. 그래서 y는 사실 이게 y절편으로 보이니까 그냥 이것도 필요 없긴 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되겠어요? 하겠죠? 별로 안 어렵죠? 합니다. 이것도 이거 하나 해볼까요? 2-3 오늘의 라스트 판단 2-3 해보죠. 어떻게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을까요? 알아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거 모두 어떤 점을 지나게만 하면 무조건 넓이가 2등분돼요.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도 그런데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아무렇게나 썰잖아요? 그러면 이거 2등분이 돼요. 넓이가. 갖고. 이 넓이 이렇게 갚아서 무조건 2등분됩니다. 대각선의 교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점은 이거고 여러분 눈에 이거고 요 BC와 중간에 있으면서 3-7의 중간은 5죠. 6-8의 중간에 있는 애 이렇게 됐어요? 끝났다. 몇 칸 갔나? 맞다. 몇 칸 갔지? 기가 막히네. 기울기가 1이었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끝. 괜찮나요? 직선 할만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기울기 x 빼기 지나 더하기 y 지나요. x 빼기 지나 더하기 y 지나요. 기울기 구하는 거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참에 다시 연습하세요. 무조건 써야 되니까. 직선은 기울기 빼고는 없어요. x가 몇 칸 갔고 y가 몇 칸 갔는지의 비율인데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어떻게 갔는지로 하는 거예요. 왼쪽이 얘고 오른쪽이 얘고 x좌표가 작은 게 왼쪽, x좌표가 큰 게 오른쪽. 9칸 갔고
아웃하는 거죠. 됐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